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최재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최재영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대, 20대 때 놀기 바빠서 놀기만 했습니다. 틈만 나면 오락실 PC방 가기 바빴습니다. 프로게이머 돼보겠다고 17살에 자퇴도 해봤고 PC방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G보이스 챌린지 리그 나갈 예선 참가비가 없어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PC방 가기 급급했고 군입대를 하였으나 게임이 그리워 타령 6시간 만에 잡혀버렸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24박 25일 갔다 왔는데 군생활 연기 없이 제 날짜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접하게 된 게 PC방 알바. 처음 접하게 된 게 PC방 알바. 29살 때까지 PC방 고집하다 유흥의 맛을 알게 되어 일도 안 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대출도에서 이자 포함 1억 가까이 빚도 생겼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노가다 방송 용역을 하였으나 그 한 달 동안 1년치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고모님의 도움을 통해 재활용 공장의 취직이 아닌 낙하산을 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땅바닥에서 자본 적도 많으며 그 당시 술은 많이 못 먹을 때라 맨 정신을 잊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낙하사이란 타이틀을 벗기기 위해 매일 남들보다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하며 열심히 해서 수득력이 늦은 아무짝 쓸모없는 내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공장 돌아가는 패턴, 정리, 배차 방법, 인원 배치 등등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 2015년쯤 빚을 상환하게 되는데 고모님이 이자 제외 원금 상환을 해주십니다. 그 조건이 연마다 퇴직금을 까는 형식이었으며 신뢰를 잃어서 월급은 따로 제 통장이 아닌 고모 통장에 모아두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전 당시 일주일에 10만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전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납득이 갔고 다른 집안이 있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4, 5년 때 됐을 시점이었을 거예요.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회사가 외노자들을 받기 시작하더니 휴무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일하는 양도 늘어나고 월급은 300으로 말은 들었으나 확인은 통장 딱 한 번 확인해봤고 돈터치는 고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고 쉬는 날은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술 먹는 횟수가 늘어났고 이사를 총 2번을 했는데 이사 시즌이 오면 일은 일대로 하고 전 공장에 있던 모든 적재했던 물건과 짐을 이사할 현 공장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러면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일은 6시에 끝나는데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빨라야 12시고 늦으면 새벽까지 합니다. 그럼 3, 4시간을 자고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첫 이사 때는 2015년이라 힘들어도 참고 있습니다. 남 공장도 아니고 고모님 공장이어서 스스로 동기부여도 됐고 지게차 능력이 많이 늘게 되어 흡적되어 있던 상황이 없기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밖에 못 나가니 어느 순간 혼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장으로 꽂히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일잠일잠 해야 하나 싶고 그럴수록 지난 날은 후회되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냐 싶어요. 혼술을 하다 보면 그 다음날에 일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맨 정신을 있을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핑계지만요.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 동생들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가 경거망동하고 생각 없이 저지른 죄는 충분히 잘못했지만 물론 그걸 가지고 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말에 제가 그냥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그냥 새 몸뚱아리 하나 만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기 몇 달 전만 해도 그만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너 코 박고 죽는다 해도 너가 이래서 모은 돈 한 푼도 못 주신다 하길래 거기서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은 적고 최소 라인 1명, 저 1명, 스티로폼 1명, 알루미늄 수작업 3명, 아파트 수거 기사님 2명 정도인데 제가 그만두기 1년 때부터 사람이 7명이 안 됐습니다. 라인을 셋으로 돌리고 지게차 1명 나머지를 다 달라붙어서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쪽 일은 무조건 밀리기 때문에 결국 일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걸 전 계속 얘기를 했고 사람을 구하면 넌 딩가딩가 놀라고 하냐는 말에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놀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조카가 힘들다는데 다독여주고 그런 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말뿐이고 외노자를 불법으로만 쓰려고 하니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냥저냥 소수 인원이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일을 하다가 유리 날카로운 부분에 무릎 쪽이 쓸렸습니다. 지혈도 한참 제외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왔는데 괜찮냐는 말보다 그거 가지고 안 죽는다고 전 다치기 전에 그 주 주말 1박 2일 놀러 좀 갔다 온다고 얘기한 터라 속상했습니다. 8년 동안 휴가가 없었어요. 또한 다쳤는데 쉬어야 하는데 그 다음날 직원 픽업하러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무릎이라 엑셀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기어서 갔어요. 남양주에서 하남까지.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도 괜찮냐라는 말보다 일할 수 없냐라는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 혼자 나와서 지금 용역으로 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일은 나가고 싶은데 티오도 없어 들쭉날쭉한데 지금이 심적으로 편합니다. 사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데 지정 없는데 쉬운 일만 하려고 하니 쉬운 날이 많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미리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분 얘기가 좀 맞춤법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20대를 너무 생각 없이 지냈다. 물론 20대 때 저도 찰떡 서지 없이 지내긴 했습니다만, 유흥만 아니었으면.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5년도 입대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3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네. 프로게이머가 돼보겠다고요? 스타크래프트 좀 하셨나 보네요. 이 지보이스 챌린지 리그가 뭐냐 하면 온게임넷 스타리그 예선이거든. 예선. 본선 가기 전에 이제 도전한다고 해서 온게임넷에서 했었던 이제 챌린지 리그예요. 스타를 좋아하셨나 보네요. 저 못지않게. 네, 이거 다른 게임 아니고 스타크래프트 맞습니다. 챌린지 리그를 했던 데가 온게임넷밖에 없어요. 스타크래프트. 네. 지보이스 이거 추억의 단어죠. 추억의 단어. 스타를 잘하셨나? 스타를 굉장히 잘했나 보네요. 정말 잘했나 보네. 스타 하겠다고 자퇴까지 하셨네. 자퇴. 야. 지금은 스타를 잘합니까 그러면? 지금 스타 실력 좀 괜찮아요? 참. 그래도 스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기분 가다가 남아있을 텐데. 하수라고요. 일단 요러므로 다 힘들었을 텐데 제가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본론부터. 이걸 일일이 다 이제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본론부터 바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채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무 문제. 님이 1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고모님이 다 상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한테 빚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모님 공장에서 한 8년 정도 일한 거 아닙니까? 이 날짜를 볼게요. 2014년 12월 1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8년 정도 꼬박 일했네요. 일단 빚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왜 부모님은 뭐 하시고 왜 고모네 공장으로 갔죠? 부모님은 님이 고모네 공장 간다고 하니까 안 말려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자식이 이렇게 쇠가 빠지게 개고생하면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내가 하나 팩폭을 해드릴게요. 고모님이 왜 님한테 굉장히 모지게 불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모님이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일단 고모님하고 다시는 일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본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앞으로 볼 생각이 없다는 마인드로 사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좀 아까 이분이 이제 고모님 공장 가가지고 일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사연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말이 좋아 뭐 가족 회사지 이거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수준이야. 8년 동안 노예 짓 한 거야. 쉬는 날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쉬는 날 쉬어도 힘든 게 공장 생활이에요. 저도 공장 생활 해봤지만 쉬는 날 다 쉬어도 팔다리 아프고 어깨 축지 아프고 냄새 나고 힘들고 그게 공장 아닙니까? 쉬는 날 다 쉬어도 그렇거든요. 근데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면 뭐 한편으로는 정말 뭐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 미련스다는 생각 드네요. 그 사연자분 그거 아셔야 돼요. 고모님이 님을 왜 고용을 했냐면, 그러니까 님을 왜 고용하고 님한테 왜 이렇게 모지게 되었냐면 사실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친조카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을까요? 고모라는 건 그거잖아. 아버지 여동생이잖아, 맞죠? 아버지 여동생 아들을 이렇게까지 만보다 거의 못한 존재죠, 이거는. 솔직히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외노자보다도 거의 뭐 대우가 못해. 뭐 그 정도 수준으로 8년을 굴려 먹었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그거예요. 뭐냐 하면 님이 오갈 데 없다는 걸 알고 한 거예요. 네가 의지할 데가 여기 말고 어디 있냐? 네가 아무리 뭐 딴 데 간다 하더라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네가 발버둥 쳐봐도 널 받아줄 땐 여기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재영이도 그런 거잖아. 만약에 어엿한 가족이 있고 뭐 든든한 뭐 형제가 있으면 아마 이렇게 재영님이 고생한다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싸웠겠죠. 근데 지금 재영님이 저렇게 힘들게 개그 생활해도 그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꺼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나오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영이도 그런 거야. 부모님이 지금 뭐 부모 역할을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고모님이 어찌됐든 간에 내 유흥에 대한 빚은 갚아줬기 때문에 예. 재영이도 아셔야 되는 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고모님이 님 유흥빚을 갚아줬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님이 그 갚아준 거 이상으로 일을 했어요. 갚아준 거 이상으로.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래. 뭐냐면 니 만약에 저렇게까지 일을 안 했으면 유흥빚을 갚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님이 저기 들어가서 쇠가 빠지기를 안 했으면 그냥 알바 같은 거 했으면 과연 갚았을까? 1억이란 빚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30대 대부분을 고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빚은 다 청산했다.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나오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문제는 지금 이분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나이가 좀 있고 마땅한 또 직업도 없고 거기다가 좀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중졸이에요, 중졸. 왜냐하면 이미 이분이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력은 중졸입니다.
뭐 취업을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고졸은 돼야 돼요. 근데 이분 중졸이에요, 중졸. 그래서 내가 어디 좀 뭐 서류를 내려고 해도 이 학벌 때문에 까일까봐 지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다시 복학을 했다고요. 뭐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얘기하는 거죠? 아, 고졸이에요? 다행이네요. 뭐 사연자분이 지금 뭐 괜찮은 뭐 대기업 같은 거 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숙식 제공되고 음, 일할 수 있는 곳,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면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뭐 집도 없어요, 사실. 예. 아니, 보안일은 사실 힘들어요. 왜냐,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단 플랜을 좀 짜야 돼요. 이분이 85년생에 38살이고 지금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통장이든 뭐든 없어요, 돈. 비상금도 없어요. 월세 얼마예요? 그럼 지금 현재 뭐 하고 있고, 어떤 일 해가지고 얼마나 벌고 있고, 월세는 얼마나 나갑니까? 35요. 지금 노가다고 있어요? 일용직이라고요. 근데 일용직 하면 돈이 안 모여요. 일용직이 왜냐하면 저희를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한다고. 저게 일이 항상 있으면 괜찮은데, 일이 있다가 없다가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모여요. 그리고 일당제이기 때문에 또 돈 받으면 쓴단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달 꼬박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달 꼬박 일하면. 그러니까 한 달 내가 일했을 때 200에서 220. 많은 돈이 아니네요. 음. 근데 저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랑 이것저것 내면 뭐 돈 남는 거 있어요? 저 돈 받아가지고 뭐 방세 내고 뭐 전기세 뭐 폰값이나 내고 밥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내도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혹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저 님한테 필요한 거는 뭐 좋은 기업이 아니. 이분이 뭐 좋은데 사실상 좋은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좋은데 지금 와가지고 맞잖아요. 지금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대기업 중견기업 뚫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이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만한 어떤 지금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뭔가 많은 걸 바라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 숙식이 제공되는 이효대 공장 지원하세요. 사실 3교대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3교대는 또 나이를 볼 것 같아가지고 아웃소싱 공장 같은 데는 님 나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숙식 제공되는 대로. 왜냐하면 저런 데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숙식이 되면 돈이 많이 굳어요. 물론 저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지역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지역이 촌 단위 지역을 봐야 돼요. 촌 단위. 도시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촌 단위. 세 군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전국 단위로 다 내요. 낼 수 있는 데 다 내요. 그러니까 세네 군데 내지 마시고요. 한 10군데, 20군데 내요. 그냥 걸리는데 아무 데나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예. 고독도 괜찮은데 저는 고독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독이 일은 할 만한데 출퇴근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전국 단위로 다 지원해요. 그냥 받아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구미도 지원하시고 뭐 경남도 지원하고 다 지원해요. 오히려 도 단위 지역으로 지원을 해야 기숙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어차피 이분이 끈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힘든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정도의 이제 근성만 있으면 이교대 공장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힘든 데서 8년 동안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교대 공장만 집중적으로 노리세요.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교대 공장 지원해서 일하면 뭐 어떻게 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월 근무해도 요즘에 시급이 세기 때문에 뭐 최저 시급을 한다 하더라도 세후 한 300은 됩니다. 3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숙식 제공되면 뭐 특별하게 드는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은 그냥 모여요. 그렇게 지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몸 상태는 어때요? 사연자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 몸은 괜찮아요? 혹시 뭐 아프고 다친 데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평소에 운동 같은 건 합니까? 평소에 아니면 건강관리 목적으로 뭐 약을 복용한다거나 본인이 좀 신경 쓰는 거 있어요?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는 없지만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요, 종합검진 같은 거 뭐 나올 것 같아. 워낙에 안 좋은 데서 힘들게 일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님들이 적은 나이 아니에요. 건강관리 안 하잖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몸이 축 나가지고 더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안 아팠지만 나이 먹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근력 운동 하세요.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취업되면 말씀인데 취업하면 가계부 꼭 작성하시고요. 가계부 작성하시고 예금 통장도 만드세요. 예적금 통장. 네, 꼭 만들어라. 일단은 님한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뭐 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이제 나가기보다는요. 이교대 공장. 이교대 공장 숙식되는 데만 있으면 난 오케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전국 가리지 말고 다 내요. 뭐 어디 가도 상관없잖아요. 어. 어디 가더라도 받아주기만 하면 상관없잖아. 뭐 저분이 지금 이것저것 뭐 가릴 만한 처지도 아니고 뭐 저분이 이것저것 가릴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워낙에 힘든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몇 군데 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지원해가지고 어디 걸리는 데 있으면 그냥 바로 면접 보러 가요. 바로 면접 보러 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일하시고 하면 돈 모일 겁니다. 예. 일용직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용직의 문제가 뭐냐면 저게 일당제로 받기 때문에 일당으로 받는 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상대적으로. 일당으로 받으니까 돈이 안 모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받는 조차 써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 그리고 방세가 나가잖아요, 방세가. 저 방세 무시 못 하거든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뭐 방세를 내주는 것도 있고 안 내주는 것도 있어요. 방세를 내주는 곳으로 가면 상당히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는 게 뭐 공과금이나 네, 공과금 말고는 내는 게 없어요. 옷도 그냥 뭐 공장 작업하고 입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돈 잘 모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 나가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절대 술독이나 유흥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이 유흥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술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술을 그만 드세요. 취업하시게 되면. 유흥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좀 얘기해봤는데 도움 됐습니까? 사연자분? 도움 되었어요? 뭐 또 여쭤볼 거 있습니까? 재영님? 인생이 좀 많이 꼬이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뭐 어떻게 또 맞춰 나가야죠. 손 놔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사연자분이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 받을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밥벌이 해야 됩니다. 사연자분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누구한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돈이 없으면 진짜 죽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거 아셔야 돼, 재영님. 그래서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쓰러지면 안 되고 내가 어딘가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고. 믿을 건 나 자신뿐이고 의지할 건 내 몸뚱아리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 건강에 소홀하면 안 되고 이상한 데 빠져 살면 안 되고 돈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인드대로 살아가세요. 그런 마인드대로. 그래야 님이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뭐 강한 남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좀 숙식이 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좀 총구석으로 지원하세요. 총구석. 총구석 가면 좀 일자리가 좀 있을 겁니다. 충청도 같은 촌 지역에 공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니까 자리가 날 겁니다. 그런 데는 또 숙식 제공되거든요. 그런 쪽 노리시면 분명히 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천이나 진천군 쪽을 노리시면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기회를 또 잘 누르셔가지고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연자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